참 좋으신 주님, 귀하신 나의 주, 늘 가까이 계시니 나 두려움 없네. 내 영이 곤할 때, 내 마음 낙심될 때, 내 품에 안기라 주님 말씀하셨네. 광야 같은 세상, 주만 의지하며 주의 인도하심 날 강건케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하소서. 주만 의지하리 영원토록. 광야 같은 세상, 주만 의지하며 주의 인도하심 날 강건케 하시며 주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하소서. 주만 의지하리 영원토록. 주만 의지하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감동적인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또 오늘 저녁에 바쁘신 중에도 이 세미나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환영합니다. 저는 낮과 밤에 세미나 시간에 이 정말 놀라운 건강 정보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특권을 얻게 되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이 건강 정보 하나하나가 제가 이 사실을 깨달을 때마다 이것은 제 인생을 바꾸어 놓은 정보들입니다. 어떤 정보들은 한 번 들으면 평생 잊어버릴 수 없는 그런 정보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이런 건강 정보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 생활에 적용하게 되면은 반드시 우리에게 거기에 상응하는 좋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제가 그런 경험들을 거의 반세기 가까이 40년 이상 경험을 했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의 책을 읽고 깨달은 것을 그냥 전달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제가 다른 사람의 연구 결과에 대한 도움을 받았고, 제가 임상에서 실제로 경험을 했고, 또 제 삶 속에서 느꼈고, 그 결과를 수십 년 동안 느껴보면서 이제는 더 이상 검증이 필요 없는 그런 건강 정보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는 제가 이 마시는 물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자연 치료는 큰 목표가 회복입니다. 회복. 그리고 이 자연 치료에는
이제 내추럴 레미디스라고 하는 자연 치료제가 있고 내추럴 힐링 파워, 그런 치유력이 있어요. 자연 치유력 치료제. 근데 이 두 가지는 다 중요하지만 이 두 가지 중에 힐링 파워는 우리 몸속에, 또 식물이나 동물이나 모든 생명체들의 그 속에 있는 자생력입니다. 자연 복구력이라고도 하고, 이것은 의학적으로는 호메오스타시스, 항상성 또는 면역력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자연 치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이 자연 치유력입니다. 우리에게 뉴스타트 원리, 자연 치료 원리를 소개해 주신 엘렌 화이트는 그의 저서에서 반복해서 이런 자연 치유력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자연 치료제, 뉴스타트 혹은 베스트 라이프로 표현된 8가지 자연 치료제들은 이제 햇빛, 공기, 물 등등, 운동, 음식, 수면, 절제, 또 믿음과 사랑, 이런 것들은 자연 치료제입니다. 이 자연 치료제는 자연 치유력이 잘 작용하도록 도와주는 보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는 대로는 자연 치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 얘기를 하다 보면 거의 모든 사람의 관심이 치료제에 다 쏠려 있습니다. 치료 방법, 치료제. 그리고 진짜 중요한 치유력에 대해서는 별로 무관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이 관심만 받고 나도 대단히 중요한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드라마 같으면은 이 힐링 파워는 우리 몸 안에 있는 자생력, 자연 복구력은 주연이고요. 여러 가지 자연 치료제들, 놀라운 자연 치료제들은 조연입니다. 그리고 이 8가지 자연 치료제를 삼각구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8가지 자연 치료제 중에서 가장 자연적인 요소 3가지는 물, 공기, 햇볕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간단하게 환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선진국 수준으로 갈수록 환경 건강에 관한 관심이 지대하게 높습니다. 그런데 이 환경 오염의 주범이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 가는 대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자연 치료를 하려면은 좋은 환경을 찾아가야 됩니다. 특별히 하루 중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우리 집은, 주거 환경은 공기가 맑은 청정 지역에다가 마련하는 것은 삶의 지혜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선순위가 분명할수록 그런 선택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 8가지 내용 중에서 음식을 먹고 운동을 하고 잠을 자고 하는 것은 라이프 스타일, 우리 생활 양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 3가지 생활 양식, 나머지는 절제하고 믿음 또는 사랑인데 이것은 마음에다가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8가지 자연 치료제들은 환경과 마음과 생활 습관, 생활 양식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 3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언급하면은 사람을 괴롭히는 모든 병은 마음에서 옵니다. 90% 혹은 저는 99%까지 보거든요. 마음에서 오기 때문에 이 마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지나고 내일 중반 넘어서부터는 가장 중요한 이 마음에다가 중심을 두고 이 건강 정보를 계속 드릴 거예요. 가장 중요하니까. 또 생활 습관은 이제 우리가 어디서든지 생활 습관을 고칠 수가 있는데 인간의 노력은 한계가 있어요. 누구든지 자기가 마음먹은 대로 다 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의 결심은 작심삼일이라는 말 있잖아요. 또 인간의 결심은 썩은 새끼와 같다, 그런 말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이것이 정도다, 이것이 바른 길이다, 그리고 내가 이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 근데 우리가 노력하면 안 되잖아요. 그럴 때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하늘 아버지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장 간단하게 표현하는 말은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짧은 인생을 가장 멋지게 가치 있게 사는 것은 자연 친화적인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은 우리 인간의 원래의 음식을 먹자는 것입니다. 최소한 홍수 이전의 음식을 먹자. 그리고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은 청정 지역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자.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은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흙을 만지고 흙을 밟고. 그리고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부부 사이나 부모와 자녀 사이나 형제 사이나 진정으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인간관계를 회복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연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것은 결국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연치료는 질병을 치료하는 데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고치는 데 초점을 둡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병을 고쳐놓고 사람을 고쳐놓지 않으면 다시 재발됩니다. 다 재발됩니다. 그러나 병은 안 고쳐놔도 사람을 고쳐놓으면 병은 저절로 낫습니다. 이게 자연치료의 힘입니다. 제가 오늘 저녁에는 그 환경 있죠. 환경. 이 힐링 파워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것도 좀 놔두고 환경 중에서도 물, 공기, 햇볕 중에서 물, 그 다음에 물 중에서도 외적으로 사용하는 물을 외적으로 사용을 해서 각종 수치료를 하는 하이드로 테라피가 있는데 그것도 제쳐놓고 오늘은 마시는 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마시는 물. 우리가 제가 오늘 낮 시간에 식이섬유에 관한 얘기를 드렸습니다. 음식물에 관한 주제가 매우 광범위하지만 아주 작은 식이섬유에 관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낮 시간에 들으신 분은 이해하셨겠지만 음식물 중에 식이섬유는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이거 하나만 개선하면은 인간을 괴롭히는 각종 질병, 암, 중풍, 뇌졸중, 당뇨, 담석증, 온갖 종류의 질병들, 치질, 백내장, 녹내장, 관절염, 모든 병을 개선할 수 있는 기본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시는 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이야기를 계속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이 자연치료를 깨닫게 된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는 것이 서로 도움이 될 것 같아요. 1979년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이 난 날이 10월 26일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980년에는 우리 여기 혹시 80학번 계세요? 80학번. 80학번들은 1학기, 2학기 공부를 다 못했습니다. 학기가 시작하자마자 한 주일, 두 주일 있다가 전국 대학 휴교령이 내렸습니다. 2학기도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학생 없는 캠퍼스를 지키고 사는 입장이 됐습니다. 차라리 공부 안 가르치니까 월급이라도 안 주면 마음이라도 편할 텐데 월급은 꼬박꼬박 주고 학생은 없고. 그래서 제가 그때 학생들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교육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고전과 현대에 이르기까지 교육에 관련된 책들을 쭉 읽으면서 제가 그전에도 이해하기는 했지만 제 마음 가운데 정말 새롭게 교육의 의미를 깨닫게 됐습니다. 교육의 목적이란 원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모양이나 품성이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음을 받았는데 죄로 그거를 잃어버렸어요. 교육이란 인간 안에서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또 사회적으로도 해도 괜찮아요. 다시 회복하는 것이 교육의 목적이에요. 인간 회복. 그래서 제가 이 건강 강의를 할 때 이 제 건강 강의의 주제를 단어 하나로 말하면 회복입니다. 회복. 인간을 회복하는데 그래서 교육의 목적하고 건강 기별의 목적하고 똑같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구원의 길을 여셨어요. 이 구속이라는 말하고 회복이라는 의미가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운동을 하고 일광욕을 하고 땀내는 온열 치료를 하고 현미밥을 먹고 잠을 충분하게 자고 이런 모든 것들이 인간 회복과 관련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우리가 정말 인간다운 인간으로 변화되는 이런 경험을 하는 것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는 신학과 교수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는 것은 우리 식생활도 바꾸는 것이고 건강에도 변화가 오는 것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강에 관련된 정보들을 얻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 미국이 자연치료가 제일 발달돼 있었어요. 그래서 특별히 알라바마주에 있는 유치파인 천연치료 병원에서 좋은 정보를 얻었는데 아가타 뚜렛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천연치료 의사가 있어요. 이분에게서 좋은 정보를 많이 얻고 캘리포니아 북쪽에 있는 위마 대학이라든지 또 저기 동부 쪽에 있는 리빙스턴 또는 그 테네시주 아래에 있는 와일드우드, 그다음에 캘리포니아 중부 중남부 지역에 있는 로마린다 유니버시티 이런 등등의 천연 치료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를 많이 한 곳에서 자료들을 얻었어요. 근데 거기 보니까 자연 치료에 대한 그 정보들이 기가 막힌 정보들이 있어요. 정말 혼자 간직하기는 아까운 그런 정보들을 너무너무 많이 보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신바람이 났죠. 그런데 그 무렵에 저희 대학의 동료 직원 중에 한 분이 암에 걸렸어요.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는데 위암 말기,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항암 치료도 안 되고 방사선도 안 되고 수술도 안 되고 죽음 이외에 다른 선택이 없었는데, 게다가 설상가상으로 통증이 엄청나게 와가지고 고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와 제가 그분 같은 이제 학교 사택에 사니까요, 문병을 갔습니다. 방문을 열고 딱 들어서니까 얼마나 통증이 심한지 온 방을 뒤척이면서 이렇게 헤매고 있었습니다. 문병하러 갔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방 한쪽 구석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떨구고 앉아서 신음하는 모습을 보면서 위로의 말을 전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30분이 흘렀습니다. 그 무렵에 불현듯 제 머리에 제가 그동안 읽었던 자연치료에 관련된 거 있잖아요. 야, 이걸 한번 써봐야 되겠다. 그때까지는 제가 실제로 그런 자연치료제들을 질병 치료를 위해서 써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방에서 나와가지고 저희 집사람이랑 같이 그 약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죽은 소나무 가지 이렇게 주워가지고 불을 피워가지고 수치를 만들었죠. 그리고 그거를 이제 곱게 빻아가지고 제가 책에서 읽은 대로 물 한 컵에다가 숟가루를 한 수저를 떠서 타가지고, 이거는 활성탄이 아니라 둥둥 뜨죠. 잘 저어서 시커먼 물을 한 컵을 만들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들어가가지고 그분에게 드리면서, 그분도 그러고 저도 그러고 제가 이 시커먼 물이 숟가루 물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고, 그분도 시커먼 물을 컵을 받아들면서 이것이 뭐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인데 들어보십시오. 그분이 그것을 받아들고 묵상 기도를 하고 마셨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일어난 사건은 지금도 감동입니다. 그가 이거를 마신 뒤로 1분도 안 지나서 통증이 딱 멎었습니다. 예. 박수 치는 건 저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여러분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정말 큰 감동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통증이 딱 멎으니까 얼굴이 평정이 되면서 그분의 눈에서 눈물이 낙수물처럼 쏟아집니다. 눈물이 축축축.
감사의 눈물이죠. 그러면서 그 밥상 위에 약봉지들이 있는데 이게 손으로 밀치면서 그분이 그래요. 김 교수님, 제가 지도자로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게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부터라도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일이 바빠졌습니다. 이제 그것만이 아니고 지금 여기서 우리가 하는 것처럼 숟가루를 개가지고 환부에 붙이기도 하고 또 구강체온 39도 이상 올리는 찜질도 하고 또 일광욕도 하고 운동도 하고 음식을 채식으로 현미밥으로 다 바꾸고 이제 그렇게 다 바빠졌습니다. 그래서 1개월이 지나고 2개월이 지나고 통증은 이례적이 아니었습니다. 그 뒤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얼굴색이 점점 좋아지고 2개월이 지나고 3개월 가까이 가는데 이제 건강히 식사도 잘 하시고 그래서 처음 진찰을 받았던 병원에 갔는데 암덩어리가 거의 사라졌습니다. 너무 감사하지요. 이제 발 없는 말이 천리가 한다고 이게 입소문이 나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저 무슨 일이 생겼느냐, 저희 집에 환자들이 모여오기 시작하는데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환자들이 오셔요. 또 오시면 안 가셔요. 방 2개 우리 어머니하고 아이들이 쓰고 저희들이 쓰고 방이 없어요. 우리 집은 여유가. 그런데 환자들이 오시는데 가시라고 하지도 못해요. 같이 살았어요. 그렇게 환자들하고 같이 사는 게 15년이나 같이 살았어요. 그것이 우리나라의 아마도 가정형 요양원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못 고치는 말기 환자들이 많이 오시고 때때로는 우리 집에서 본인이 나는 여기서 죽겠다고 운명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제 이런 경험들을 쭉 이렇게 계속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81년 겨울에 제가 책을 통해서 이렇게 봤던 자연치료 병원이나 또 교육기관이나 연구기관이나 이런 데 있잖아요. 대학이나 이런 데를 2달 동안 미국을 방문하면서 어떤 곳에서는 일주일씩, 어떤 건 더 이상, 어떤 곳에서는 잠깐 이렇게 지나면서 자연치료에 관련된 순례 여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애틀란타에서 그 재림신앙을 가진 전문 의사 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하고 얘기를 나누는 중에 그래요. 그분이 자기는 자기를 찾아오는 환자들에게 질병이 어떤 질병인가 상관없이 하루에 2000cc씩, 그러면 10컵이죠. 2000cc씩 증류수를 마시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증류수 마시면 설사하는데 증류수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안 되는데 증류수 마시면 우리 몸에서 미네랄을 뺏어가는데 그런 편견이 있었죠. 저도. 근데 이분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고 의사고 이거 제가 할 말이 없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대로 그거를 받아들이고 한국에 돌아와 가지고 모 병원에 가 가지고 병원에서 사용하는 증류수 기계를 하나 샀습니다. 근데 그건 한 방울씩 똑똑 떨어졌는데 1시간쯤 되면 한 대접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 기계를 사가지고 우리 집에 이제 환자가 계셨으니까 환자들에게 그거를 먹게 했습니다. 근데 저는 안 마셔요. 환자들한테는 마시게 했지만 그러기를 한 10몇 년, 12, 13년 지나다가 1994년도에 제가 이 토론토에서 건강 세미나를 몇 년 동안 왔다 갔다 하면서 하게 됐는데 한 번은 어느 독지가가 자기가 돈을 다 내가지고 거기 한국일보 신문 광고에 내고 토론토에 이제 교민들이 여러 만 명이 있는데 그 한인 회관을 자기 돈으로 빌려가지고 3일 동안 교민들을 위한 건강 세미나를 하게 됐는데 제가 강사로 초청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 강의를 이제 마치고 끝났는데 교민 중에 한 사람이
저한테 조그마한 100여 페이지 되는 책자를 하나 전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받고 이제 토론토에서 김포로 오는, 그때는 인천공항이 없었을 테니까 비행기에 올랐는데, 이제 비행기 타고 이제 시간이 많잖아요. 그래서 심심해서 그 책을 펼치고 읽기 시작하는데 너무 재밌어가지고요. 딱 잡자마자 다 읽을 때까지 놓지를 않았어요. 그것이 증류수에 관한 책이었어요. 1990년대 중반입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 전에 12, 13년 전부터 환자들에게 증류수를 사용해 왔지만 저는 안 마셨단 말입니다. 근데 그 책을 읽고 이것은 환자 치료에만 쓰는 것이 아니라 질병 예방을 위해서 건강한 사람도 병에 안 걸리고 살려면 이 깨끗한 물을 마셔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약학과 이게 실험실에 가면은, 실험실에는 증류수 만드는 기계가 있거든요. 거기서 전화번호를 따가지고 연락을 해서 제 연구실에다가 증류수 기계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무렵에 제가 증류수를 마시고 다른 사람들한테 증류수를 마시게 해야 되는데, 사실은 여기 지금 강의 준비된 내용이 굉장히 많이 준비되어 있는데 이거를 따라가면은 시간도 부족하고, 그래서 제한된 시간에 제가 오늘 저녁 말씀을 드리느라고 이거를 무시하고 지금 드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중요한 얘기를 드린 다음에 화면을 볼 수 있는 데까지 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어떤 사실을 알게 됐느냐면, 다른 나라는 그걸 안 하는데 한국은 특별히 증류수 마시면 설사한다라는 게 기정사실로 돼 있어요. 그리고 증류수에는 미네랄이 없으니까 마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증류수를 마시면 우리 몸에 있는 미네랄을 빼앗아 가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또 특별히 그 천연치료 기별을 잘 알고 있는 사람 중에는 또 어떤 오해가 있었냐면, 증류수는 물을 끓여서 만드니까 끓인 물은 죽은 물이라고, 또 산소가 없는 물이라고, 그리고 증류수는 연수에 속하거든요. 연수를 마시면 심장병이 걸린다고. 증류수는 pH 농도가 낮아서 그것을 마시면 우리 몸이 산성화돼서 안 된다고. 이런 그것이 거의 이렇게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 교수들이나 의사들이나 약사들이나 지성인층에서 그렇게 딱 고정되어 있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별거 아닌 사람이 함부로 이걸 마시라고 했다가는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안 하고 딱 제 마음속에만 간직하고 1년 동안을 제가 제 7월 말에 도착했어요. 8월 2일부터 그 다음에 7월까지 증류수를 제가 직접 마셨는데, 저 혼자만 마시는 게 아니라 제 아내와 제 아이들과 제 어머님, 가족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동의를 얻고 우리 가족들이 6명이 1년 동안 증류수를 계속 마셨습니다. 설사 하나 안 하나 보고. 그리고 그 사이에 우리 집에 다녀가는 사람이 뭐 잠을 자고 가기도 하고 일주일 머물고 어떤 사람 한 달도 머물고 그러는데, 그들이 우리가 마시는 물 같이 마시잖아요. 근데 제가 그분들한테는 증류수라는 말을 안 합니다. 그러면서 무엇은 관찰하느냐면 우리 집에 와서 설사 하나 안 하나, 그런 거는 관찰을 합니다. 그리고 6개월쯤 지나서 아무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제가 이제 물리치료학과 교수로 그때는 일할 때니까 제 전용 치료실에다가 증류수 기계를 설치를 했어요. 캐나다에서 만든 거를 구입을 해다가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에게 증류수에 관해서 설명을 하고, 우리 학생들은 최소한 선생님을 믿어주니까 그 학생들이 즐겨 그 물을 마시기 시작하니까 실험 범위가 굉장히 확대됐죠. 그렇게 가지고 1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저는 그 증류수에 관한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제 몸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일종의 임상 실험을, 일종의 생체 실험이라고 해도 괜찮아요. 그런 확인 실험을 거쳤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책자 있죠. 이 책자 저자에게 로열티를 제공하고 번역권을 얻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말로 번역한 게 천의 우물 최선의 선택이라는 이 책 제목입니다. 원하시는 분은 그 책을 제가 몇 권 가져왔으니까 꼭 나는 이 책이 필요하다 그런 분은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책은 제가 건강 관련 서적을 한 30여 권, 40여 권 가까이 썼지만 이 책이 가장 많이 나갔습니다. 수만 권이 나갔습니다. 이 책이. 그래서 저는 그 뒤로 지금까지 20여 년에 걸쳐서 이 깨끗한 물을 마시고 삽니다.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 제가 왜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20년 이상 증류수를 마시는 이유는 그 물이 좋기 때문에 마시고, 그리고 혹시 제가 1년 동안 확인했다 할지라도 잘못될 수 있잖아요. 잘못되면 내가 먼저 당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마셔오는데, 제가 그 뒤로 제 몸의 변화나 이런 것들은 차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화면에 나오는 내용을 시간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세계보건기구에서 깨끗한 물을 마시면 질병의 80%는 제거할 수 있다. 물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 몸이 약 70%가 물이에요. 우리가 먹는 음식이 70%가 물이고 지구 표면의 약 70%가 바다죠. 물로 덮여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인들은 정상적으로 물을 마시는 양의 평균 절반밖에 안 마십니다. 우리가 만일 물을, 인체에는 물이 약 70%가 물인데 1 내지 3%가 부족하면 갈증을 심하게 느끼고 5%가 부족하면 혼수 상태 빠지고 12%가 부족하면 사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유 없이 막 머리가 아프고 짜증이 나고 그러는 것은 탈수 현상 때문에 그럽니다. 물 한 사발이면 해결될 텐데 탈수증, 열경련, 열탈진, 열사병 등 이런 것으로 고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토 대장정 중 떼약볕을 맞으면서 걷는 사람들이 얼마나 목이 마르겠습니까? 목이 너무 마르면 짐승들은 이렇게 정신없이 물 마시는 일이 없어요. 두리번거리는데 이 곰은 얼마나 목이 말랐는지 아무도 안 보고 정신없이 물만 마시고 있습니다. 물의 섭취는 우리가 어떤 경우는 뇌는 1분 만에 도달하고요. 마시자마자 혈액은 30초 만에, 피부는 10분 만에, 장기는 20분 만에 물을 마시면 도달합니다. 우리 다 잘 알고 있는 허준 선생님, 수명의 길고 짧음은 마시는 물에 그 원인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는 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이 에베레스트 산입니다. 이 산을 세계에서 최초로 정복한 사람이 영국의 힐러리 경이 이끈 등반대원인데, 이 힐러리 경은 몇 달 전에 스위스 등반대원들이 정상 정복을 시도하다가 실패했습니다. 그 실패 이유를 찾아냈습니다. 그들이 정상에 가까이 갈 때 물을 하루에 2컵씩밖에 안 마셨습니다. 겨울철에 땀이 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호흡으로 많은 수분이 증발합니다. 우리 몸에 수분이 부족하면 추위를 견딜 수가 없습니다. 지구력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 힐러리 경은 길을 안내하는 원주민 셀파에게 여분의 배터리를 가져오게 해가지고, 산에는 눈과 얼음이 많잖아요. 고산에는. 그래서 충분한 배터리를 가져오게 해가지고 그 얼음과 눈을 녹여가지고 물을 충분히 마시겠는데 하루에 12컵씩 마시겠습니다. 그래서 이 등반대원들과 함께 동반했던 주치의 헌트 박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들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에 정상 정복에 성공한 것은 물을 충분히 마셨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성공하려면 물을 마시라. 이것은 단순히 등산에 성공하기 위해서뿐만이 아니고, 여러분 인간관계에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려면 물을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회의를 주재하는데 회의를 성공적으로 마치려면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물 잔치부터 해야 됩니다. 오시는 분들 물을 많이 마시게 해놓으면 저절로 그냥 다 결정을 합니다. 여러분 공부하는 학생들 성적을 올리려면 물을 충분히 마셔야 됩니다. 질병 치료는 물론이죠. 여러분 인생의 승리자로, 인생의 모든 삶에 있어서 성공하려면 물을 마시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하나하나 오해를 좀 풀어가 봐야 되겠는데, 사람들이
물을 마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물속에 미네랄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마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미네랄은 우리 몸에 굉장히 중요한 작용을 합니다. 체내 수분 균형 조절을 하고 인체 알칼리성을 유지하고 신진대사의 필수 성분이고 효소 촉매 작용의 필수 요소입니다. 그래서 미네랄은 소량이지만 우리 몸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의 몸을 공장에 비교하면은 부품을 만들어서 조립하기도 하고 해체하기도 하죠. 이렇게 해서 완제품을 만들어내요. 근데 이 모든 작업의 공정을 하는 것이 효소가 합니다. 근데 우리 몸에는 100조 개 이상의 세포가 있는데 세포 하나마다 5,000개 정도의 효소가 있습니다. 이 효소는 한 가지 효소가 한 가지 작용만 합니다. 그리고 이 효소의 작용을 조정하는 것이 미네랄입니다. 미네랄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몸에 필요한 미네랄은 반드시 분자 구조식이 이루어진 활성 미네랄이어야 됩니다. 근데 흙 속에나 물 속에 있는 미네랄은 거의 다 아주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비활성 미네랄입니다. 그래서 흙 속에나 물 속에 있는 미네랄은 식물이 그걸 안 먹으면 죽습니다. 식물이 그거를 뿌리로 빨아가지고 반드시 햇볕을 받아서 포토신테시스라고 그러는데 광합성 작용에 의해서 분자 구조식이 없는 비활성 미네랄이 활성 미네랄로 바뀌면 그것이 동물이나 사람에게 필요한 미네랄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유기 미네랄 혹은 활성 미네랄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이 사슬의 근원이 식물인 것도 그래요. 사람이나 동물이나 식물이 없으면 다 죽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창조 순서를 보더라도 짐승이나 사람을 만들기 전에 식물을 먼저 만들어 놨습니다. 셋째 날에. 이 먹이 사슬의 순서대로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미네랄 공급원은 물이 아니고 식물입니다. 식물의 광합성 작용에 의해서 흙 속에나 물 속에 있는 무기 미네랄이 햇볕의 조화를 이루어서 광합성 작용에 의해서 사람에게 필요한 활성 미네랄이 됩니다. 그러면은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철분. 빈혈이 있으면 철분이 부족해서 빈혈이 생기죠. 철분 보충을 위해서 건축 현장에 가가지고 철근 쪼가리, 쇠 쪼가리를 주워다가 분말로 만들어서 한 수저 물에 타서 마시면 어떨까요? 아니, 웃어버리셔야죠. 그러면 큰일 나죠. 그렇게 하면은 절대로 빈혈이 해결 안 되고 사람의 생명이 위험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평소 먹는 현미밥이나 무청이나 당근이나 또는 캐베지나 이런 식물들 속에는 철분이 많이 들었어요. 그거를 먹으면 빈혈을 쉽게 해결하죠. 자, 여기 미네랄에 관련해서 학자들의 지적하는 말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헨리 A. 슈레더라고 하는 사람은 인체가 필요로 하는 미네랄 중 물속에 든 무기 미네랄은 식품 속에 든 유기 미네랄에 비해 중요한 것이 아니며 이로 인해 미네랄 결핍에 걸리는 일은 거의 없다. 아메리칸 메디컬 저널에 나오는 기사입니다.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미네랄은 거의 식품을 통해서 충족되며 물을 통해서 섭취되는 양은 극히 적다. 세계보건기구에서 오렌지 주스 한 잔에 포함된 유기 미네랄의 양은 수영장 한 개를 가득 채운 물에 든 무기 미네랄 양과 같다. 그 무기 미네랄은 우리 몸에 흡수도 안 되는 거예요. 자, 또 브래그 워커 바니크라고 하는 물의 전문가들의 말을 빌려보겠습니다. 미네랄은 반드시 음식에서 섭취해야지 만일 물속의 미네랄을 흡수할 경우 인체의 중추기관을 해치고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된다. 왜냐하면 분자 구조식이 없는 무기 미네랄은 우리 몸에 들어가면 세멘트 조각처럼 변할 수도 있고 찌꺼기로 남아요. 세포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 몸의 구조예요. 할비 다이아몬드 박사, 할비나 다이아몬드 이들 학자들은 우리 몸은 유기 미네랄만을 이용할 수 있다. 물에는 대부분 무기 미네랄이다. 그것은 토양이나 바위 자체를 먹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다. 로젤리 박사는 사람이 TDS 수치가 낮은 물, 이게 이제 미네랄이 없는 물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물을 마셔도 항상성 때문에
이 자생력 때문에 인체 영향을 받지 않는다. 자연적으로 TDS 수치가 낮은 물을 섭취하는 수백만 사람들과 미 해군, 미 육군, 나사 등 집단 음용 예를 보더라도 그 악영향을 볼 수 없다. 즉 해군들은 1년이고 2년이고 바다에서만 사는데 바닷물을 증류해가지고 증류수를 마십니다. 나사 직원들도, 우주항공사 직원들도 증류수를 마십니다. 자, 여기 또 위키 백과사전의 기사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식물은 광합성이나 질소 과정에 의해 흙 속의 무기 미네랄로부터 유기 미네랄을 만들어 영양화한다. 이것을 독립 영양이라고 한다. 즉 식물이 흙 속에서 미네랄을 뽑아 올려서 햇볕을 받아서 광합성 작용에 의해서 분자 구조식이 갖춰진 활성 미네랄이 되는데 이거를 만드는데 이걸 독립 영양이라고 그러는데 사람이나 동물은 무기 미네랄을 유기 미네랄로 바꾸지 못합니다. 이것은 반드시 햇볕의 영향을 받아서 식물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사람이나 동물은 반드시 식물이 만들어낸 독립 영양소에 의존해서 살아야 되는데 이런 영양을 종속 영양이라고 합니다. 창세기 1장의 먹이사슬의 자연순환 법칙이 바로 이제 이런 것들을 성서적이고 과학적이고 생태학적인 진리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내용을 보시면은 만일의 경우 유기 미네랄이나 무기 미네랄을 이거 차이를 우리가 무시하고 물속에서 우리 몸에 필요한 미네랄을 얻는다고 가정한다면 칼슘을 하루분에 필요되는 칼슘을 얻으려면 물을 하루에 182잔을 마셔야 됩니다. 200cc컵으로. 마그네슘은 318잔을 마셔야 되고 이는 무려 8,000컵을 마셔야 됩니다. 이건 한마디로 물에서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얻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물을 마시는 것은 물속에 미네랄이 필요하니까 그걸 먹어야 된다는 생각은 이제 아예 벗어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요 여기 다시 보겠습니다. 생수에 들어있는 무기칼슘 1g, 멸치 한 마리 분량인데 이것을 섭취하려면 물 2드럼을 마셔야 된다. 이렇게 했고 한 잔의 오렌지 주스에 약 100리터 정도의 처리되지 않는 수돗물보다 유익한 유기 미네랄을 더 많이 함유하고 있다. 또 심층수 얘기하죠. 심층수. 미네랄이 많이 든 물입니다. 그 미네랄은 우리 몸에서 흡수가 안 됩니다. 이미 세계보건기구에서 말한 얘기는 앞서 얘기했습니다. 이게 심층수에 관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 여기를 보십시오. 이 표를 보시면은 사람에게 필요한 칼슘이나 마그네슘이나 철이나 이는 오렌지 주스 1컵, 통밀빵 2쪽, 우유 1컵, 바나나 1개, 라미나 콩 1컵, 상추 샐러드 이거 먹으면 다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6대 영양소에 물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6대 영양소에 물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물은 영양의 근원이 아닙니다. 그러면 물의 기능은 뭐냐? 우선 물은 우리 체온을 조절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탈수 방지를 해서 생명 유지에 필수적이고 우리 몸속에 각종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데 꼭 필요합니다. 전기 생산하는데 수력 발전에 필요하고 세포 하나하나의 모양을 유지시켜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시는 물이 어떤 물이냐에 따라서 사람을 살리는 물이 있고 병에 걸리고 사람을 죽이는 물이 있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여러분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서 우리의 가장 유익한 물을 선택할 지금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그럼 하루에 물을 얼마나 마셔야 되는가? 소변으로 반컵, 5컵 반 나가고요. 하루에 땀으로 2컵, 호흡으로 2컵, 대변으로도 반컵 정도 나가, 10컵 정도 나가는데 우리가 음식에서 얻는 물하고 우리 몸에서 이중 생산되는 물을 감안하면 6컵 정도는 마셔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물을 8컵 마시라고 그러죠. 그 이유에 대해서는 하버드 대학에서 실험을 했어요. 이 세 그룹으로 나누고 한 그룹에게는 물을 전혀 마시지 않고 운동을 하게 했는데 3시간 하고 지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룹은 물을 원하는 대로 마시고 운동을 하게 했는데 6시간 하고 지쳤습니다. 세 번째 그룹은 운동하는 동안 물을 원하는 대로 마시고 마실 때마다 3분의 1을 더 마시게 했더니 7시간 운동을 하고 지치지 않았고 체온은
첫째 그룹, 물을 안 마시는 그룹은 38.9, 39도까지 올라갔는데 세 번째 그룹은 38.3도씩까지밖에 안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물 보충, 이제 평균이죠. 6컵만 마셔도 되는데 3분의 1을 더해서 8컵을 마시라고 한 것입니다. 8컵도 사실 충분하지 않습니다. 더 마셔야 됩니다. 이미 갈증이 나면은 물 마시는 시간을 놓친 것입니다. 갈증이 나기 전에 우리가 병원에 가면 링겔 주사를 놓죠. 계속 들어가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디 갈 때마다 물병을 가지고 다니는 것은 굉장히 지혜로운 일입니다. 물병을 가지고 다니면서 조금씩 마셔주는 것, 그게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 세포에는 세포 외액이 있고 내액이 있는데 이 균형이 7:3, 6:4로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균형이 잘 잡혀져야지 갈증도 안 느끼고 부종도 안 일어나고 그래요. 여기는 물 마시는 양을 쉽게 아는 법은 소변 색깔이 하얀색이 되면 물을 충분히 마신 것입니다. 소변 색깔이 노랗거나 빨가면 물을 부족한 것입니다. 건강을 위한 물 마시기, 신선하고 깨끗한 물을 충분히 마시는데 한꺼번에 많이 마시기보다는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게 좋고, 아침에 일어나서 마시는 물은 따뜻한 물을 마시는 게 좋고, 식사 30분 전까지 마시고 밥 먹고 난 다음에는 1시간 이후, 2시간 후부터 식간에 충분하게 마시면 좋고요. 땀을 흘린 뒤에는 물을 천천히 마시도록 하면 됩니다. 참고로 커피나 술도 물이지만 이것은 이뇨작용을 촉진시켜서 커피나 술을 한 잔 마시면은 그 한 배 반에 물이 빠져나갑니다. 술이나 커피를 마시면 갈증이 심하게 납니다. 그래서 탈수 현상이 더 심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생명을 주는 물은 아닙니다. 사람을 죽이는 물입니다. 그럼 어떤 물이 가장 좋은가? 여기 9가지 물 종류가 나와 있는데 노란색으로 된 역삼투압식 정수기에서 나온 물이나 증류수가 가장 안전하고 좋은 물입니다. 이제 제가 여기서 자세한 설명은 시간 관계상 드릴 수가 없고요. 음용수, 물을 마시는데 3가지 기준이 있는데, 첫째, 우리가 마시는 물은 세균이 없어야 됩니다. 두 번째, 무기 미네랄이 없어야 됩니다. 세 번째, 유기 화학물질이 없어야 됩니다. 우리 정부 음용수 수질 기준에도 철분의 경우 0.03 ppm 이하로 엄격히 규제하는데 무기 미네랄은 미소량에도 건강에 해롭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약수터의 그 수질 검사에서는 미네랄이 적을수록 좋은데 사람들은 반대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절대 불변의 기준 신천신지의 생명강의 순수한 물이 계시록 22장 1절에 보여지고요. 우리에게 이 자연치료 원리를 소개해 주신 엘렌 화이트 글에 보면 우리가 마시는 물은 깨끗한 물, pure water 또는 부드러운 물, soft water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pure water, soft water는 물속에 아무것도 없는 순수한 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이 나면 물로 불을 끄죠. 근데 우리 몸이 수분이 부족해서 불타고 있는데 물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물이야말로 근육 조직을 정화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액체고 식사 전후로 약간씩 간격을 두고 물을 마시라고 했습니다. 물 분자 구조는 H2O예요. 이거를 수소 원자량은 1, 2, 3, 산소 원자량은 16, 17, 18로 하는데 이거를 이제 이렇게 물 분자입니다. 이거를 이렇게 이제 분자 구조를 이렇게 잘 조절을 하면은 18가지 물이 나옵니다. 이렇게 18가지 물. 그리고 영양소 분자 구조는 CHO, 단백질은 CHON으로 돼 있어요. N은 질소죠. 탄소, 수소, 산소, 질소 이렇게 돼 있는데 물은 H2O로 돼 있어서 탄소가 없어요. 탄소가 없기 때문에 물은 어떤 모양으로든지 탄수화물이나 단백질로 바뀌지 않습니다. 영양화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가 마실 수 있는 가장 깨끗한 물은 물의 자정작용을 보면 역시 증류수입니다. 물이 증발됐다가 내려오는 빗물이죠. 근데 오염 때문에 빗물을 마시지 못하는데 오염되지 않는 청정 지역에서는 빗물이 마시는 물이나 생활용수로 가장 좋은 물입니다. 실제로 지금도 아프리카 반투족들은 나중에 그림이 나오긴 합니다만 수도시설이 없고 샘도 없어요. 비가 자주 오기 때문에 빗물을 이용하는데 그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이 세계 인류 중에서 동맥이 가장 부드러운 사람입니다. 피가 가장 깨끗한 사람입니다. 깨끗한 물을 마시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이해하시겠죠? 사람을 괴롭히는 모든 병은 피하고 관련이 있어요. 피가 깨끗하고 피가 잘 돌면 병이 안 걸려요. 피를 깨끗하게 하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깨끗한 물을 마시는 것입니다. 여기 물의 품질 비교를 하면은요, 증류수에서 나오는 물은 아무리 시간이 많이 지나도 물이 품질이 변하지 않습니다. 역삼투압식 정수기물은 시간이 지나면서 변합니다. 필터식은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숟가루 필터로 이렇게 녹조, 비소, 박테리아는 걸러지지 않아. 이게 보십시오. 가이표는 걸러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역삼투압수는 꽤 걸러지지만 바이러스는 걸러지지 않아요. 증류수는 모두 다 100% 걸러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물은 증류수입니다. 이 증류수를 다른 말로 TDS 수치가 낮은 물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영양소를 잘 분해하는 작용을 하고 신진대사 과정에서 노폐물을 분해하고 독성을 제거시키고 근육 조직에 침착된 무기물을 분해해 주고요. 또 근육 조직에 해를 안 주고 흡수되고, 또 근육 조직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무기질 산성체 그리고 노폐물을 분해시키고 인체 노화 현상을 막아주고, 또 우리 몸속에 쌓여있는 노폐물들, 무기 미네랄을 제거시켜서 질병을 예방하고 회복시켜줍니다. 이건 제가 아까 이미 말씀드렸죠. 증류수 마시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제가 1년 동안 확인 실험을 해서 그런 일이 없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1년 동안. 제가 이제 나머지들은요, 다 이 얘기한 것들이니까 쑥쑥 넘어가고요. 다른 중요하지 않는 것들은 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요, 여기 물을 끓이면은 죽는다고 그랬는데, 이제 물을 끓이면은 죽은 물이다 그러는데, 사실 일반적으로 죽은 물은 오염된 물을 죽은 물이라고 그럽니다. 또 물을 끓이면 산소가 없어지기 때문에 안 좋다 그러는데, 물은 H2O로 돼 있어서 물이 구성되려면 산소가 없으면 안 됩니다. 100번, 1000번 끓여도 물을 구성하는 산소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물속에 썩는 물질이 있으면 산소가 스며듭니다. 이 산소를 BOD라고 합니다. 바이올로직 옥시젠 디맨드라고 그러는데,